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갓 지은 밤 내음이 지방 가득 퍼지던 그 포근한 아침을요. 우리 인류는 수만 년의 세월 동안 두 갈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물의 따스함을 머금은 쌀이었고 하나는 바람의 강인함을 닮은 밀이었죠. 단순히 입맛의 차이라기엔 이 작은 씨앗들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놓은 삶의 결이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선택한 두 알의 곡물이 어떻게 서로 다른 온도의 문명을 만들어냈는지 그 거대한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쌀과 밀의 운명은 하늘이 내리는 빗줄기에서 먼저 갈렸습니다. 쌀은 물의 아이입니다. 영강수량 1000mm 이상의 고온다습한 몬순 기후는 쌀에게 최적의 환경이었죠. 반면 밀은 강인했습니다. 영강수량 500mm 내외의 건조하고 서늘한 땅에서도 밀은 꿋꿋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기후의 차이는 놀라운 인구 부양력의 격차를 낳았습니다. 씨앗 하나에서 수백 알이 열리는 쌀은 밀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약 3배나 높았습니다. 이 넉넉함 덕분에 아시아는 좁은 땅에서도 많은 식구가 모여 사는 고밀도 사회를 형성했고, 밀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저밀도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의 북적이는 온기와 서양의 광활한 풍경은 아주 오래전 씨앗이 건넨 첫인사였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쌀 농사는 함께라는 마법을 부렸죠. 물을 나누고 박자를 맞춰 모내기를 하며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챙기는 동양의 따뜻한 정과 관계 중심의 문화는 이 논뚝길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반면 밀은 독립적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노동으로도 충분했기에 서양의 개인주의와 분석적 사고의 토양이 되었죠. 쌀은 인간을 땅에 묶어 공동체를 선물했고, 밀은 인간을 땅에서 해방해 자유와 독립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쌀 농사는 세월이 쌓아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미세한 물의 높이를 맞추는 법은 수십 년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의 머릿속에만 있었죠. 그래서 쌀 문화권에서는 노인이 마을의 큰 스승으로 대접받는 경로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굳은 살박인 손은 곧 마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반면 지력 소모가 심해 늘 새로운 땅을 찾아야 했던 밀 문화권에서는 경험보다 젊은이의 패기와 개척 정신이 더 큰 가치로 빛났습니다. 곡물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쌀은 껍질만 벗겨 끓이면 되는 완제품이라 각 가정의 부엌에서 해결되는 가사 노동과 집밥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밀은 달랐습니다. 껍질이 너무 단단해 집에서 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거대한 공동 오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밀은 전문적인 재분소와 빵집을 거쳐야만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서양 성씨 중 밀러가 많은 이유도 방앗간이 마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 먹어야만 했던 밀의 특성은 동양보다 훨씬 일찍 시장 경제와 상업 도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밀로 만든 음식은 보관과 이동이 비교적 쉬워 여행이나 이동 생활에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먼 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쌀은 주로 정착 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 머물며 공동체를 이루는 삶과 더 잘 어울리는 작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쌀과 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쌀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으며, 밀은 사람들을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며 서로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탁을, 다른 하나는 서로 오가며 만들어지는 시장과 교류를 키워낸 셈입니다. 영양학적 차이는 식탁의 풍경을 바꿨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밀은 그 자체로 주연이었지만 탄수화물 중심인 쌀은 단백질과 비타민을 보충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이 결핍이 바로 동양의 찬란한 반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간장과 된장, 계절 채소를 갈무리한 김치와 나물들, 수만 가지의 반찬은 쌀이라는 곡물의 영양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아시아인들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지혜의 산물입니다. 반면 밀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가루 내어 반죽하는 밀의 특성은 영양을 곁들이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것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반죽 속에 이미 우유와 달걀을 녹여내고 고기와 채소를 한데 섞어 구워내는 방식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화덕과 오븐이라는 건식 조리 환경은 밥상 위에 여러 접시를 늘어놓는 대신 큼직한 메인 요리 하나에 집중하는 문화를 낳았습니다. 육류와 유제품이라는 강력한 주연 곁에서 밀은 때로는 든든한 조연으로, 때로는 속을 꽉 채운 캔버스처럼 존재하며 영양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국 쌀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외부와 손을 잡으며 화려한 반찬 문화를 꽃피웠다면, 밀은 그 결핍을 내부로 끌어안으며 일체형 식사라는 합리적이고도 묵직한 식탁의 미학을 완성한 셈입니다. 통치 방식의 근간 또한 곡물의 생태가 결정했는데, 쌀 농사는 매일같이 잡초를 뽑고 수량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는 집약적 노동을 요구했기에 아시아 특유의 공동체 의식과 근면, 성실한 민족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쌀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압도적이고
생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조세의 투명성 덕분에 국가가 인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안정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중앙집권적 관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지만 지력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밀의 특성은 정주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영토를 갈망하는 개척과 팽창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넓은 땅에 씨를 뿌려 거두는 조박 농업은 쌀농사 같은 조밀한 관리보다 각 지역의 영주가 스스로 땅을 다스리고 중앙에 충성을 맹세하는 분권적인 봉건 제도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또한 쌀처럼 수확량이 일정하게 보장되지 않는 환경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를 보장해야 했던 환경은 훗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라는 자율적인 통치 철학을 잉태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쌀이 섬세한 관리로 완성된 거대한 질서의 정치학을 만들었다면 밀은 거친 야생을 개척하며 개인의 역동성을 이끌어낸 자유와 계약의 정치학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은 아열대 작물의 북방한 개선이라는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조상들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조상들은 강수량 차이로 인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벽골제와 의림지 같은 거대한 수리시설을 축조하여 물을 다스리는 치수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또한 추운 기후에 맞서 끊임없는 품종 개량을 거듭했으며 특히 조선 후기 이양법을 보급해 노동력은 줄이고 수확량은 비약적으로 높이는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찰진 밥상은 단순히 주어진 자연의 결과물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을 옥토로 바꾸고 짧은 여름의 한계를 정성으로 채운 선조들의 눈물겨운 사투와 지혜가 담긴 소중한 결실입니다. 쌀과 밀은 단순히 인류의 배고픔을 채워준 식량을 넘어 수확 후 남겨진 부산물을 통해 각기 다른 삶의 양식을 빚어냈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식량뿐만 아니라 볏짚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볏짚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초가집의 지붕이 되고 먼 길을 걷게 해주는 집신이 되었으며 추운 겨울 가축들의 든든한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뿌리부터 이삭까지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인간의 삶을 보듬어준 쌀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밀 역시 수확 후 남은 밀짚을 활용해 유럽의 독특한 지붕 건축과 섬세한 공예 문화를 탄생시키며 서구 문명의 미학적 영감이 되었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화합과 효심, 그리고 따스한 공동체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밀은 우리에게 독립과 도전, 그리고 합리적인 상업 시스템의 가치를 전해주었죠.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선택한 그 작은 씨앗한 알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든 순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어떤 사랑과 역사가 담겨 있나요? 인류의 마음을 키운 두 곡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